편도 결석을 어느 정도 수준부터를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환자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많이 불편하시면 이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편도라는 게 과일로 생각하면 사과, 수박, 복숭아 이런 게 아닙니다. 본체가 하나 있고 이런 게 있고, 뭐 포도처럼 아주 조그만 덩어리가 모여서 그 사이에 틈이 엄청 많은 과일이 있잖아요. 편도는 과일로 생각하면 이건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한 림프 조직이 양 옆에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이제 입 안쪽에 구개에 모여 있다고 해서 구개편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비슷한 종류의 림프 조직이 입 안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이뤄가지고 코 아래서부터 혀 끝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이제 발데이어스 환이라고 하는데, 그 발데이어스 링이라는 걸 따라서 있는 것 중에 양 옆에 제일 크게 모여 있는 게 편도선인 거예요. 실제 안에를 내시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게 되면 본체가 있고, 본체 다가 아니라 옆에 짜잘짜잘한 것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 포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틈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편도 결석은 그 많은 틈 안에 편도에 있는 샘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라던가 실제 음식 먹는 거라던가 편도에서 탈락하는 세포 같은 게 끼어서 뭉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도 틈 사이에 이물질이 안 낄 수는 없죠. 일부러 세척하지 않는 이상 결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편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편도 결석 때문에 수술하는 게 아니라 뭐 코를 골아서 어쩔 수 없이 편도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라든가 다른 원인 때문에 수술하려고 한다고 편도를 잡아당겨야 수술할 수 있으니까 잡아당기면 전혀 구멍 같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결석이 나오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실제 얼마나 불편하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매달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 나오더라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꼭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한 달에 한 번이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뭐 아주 크게 편도 결석이 생기는 경우에 포도씨 모양의 냄새나는 노란 게 이렇게 나왔다 기침을 하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목에 이물감이 있고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편도 결석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입냄새하고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입 안에서만 따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역류성 후두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축농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혀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석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았는데 그 이물감이랑 냄새 때문을 내가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럼 결석이 있고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은 예전이랑 다르게 편도를 꼭 전절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떼지 않고 갈아내는 방식, 이제 저희가 피타 수술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소아들한테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전절제하지 않고 일부가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의 일부가 남았다고 하면 그 틈에 당연히 뭐 잔여물이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완전하게 편도가 절제가 되면 결석이 생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편도 결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편도선 수술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으로 했고 깨끗하게 제거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편도 결석은 생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주 심하게 결석들이 끼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위쪽으로나 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주머니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많이 끼어 있으면 의사들 대부분 제거를 하려고 하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정도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조그만 틈을 뭐 강제로 눌러서 짜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결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석이, 그러니까 큰 포켓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환자분이 기침하거나 구역질 할 때마다 더 큰 덩어리가 나온다거나, 실제 입을 벌려서 봤더니 결석이 보여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일반적인 수준의 결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구강 위생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당연히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편도에 홈이 남들보다 훨씬 더 깊게 아주 딱 입구만 좁게 생겨있는 홈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이건 환자분이 관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양치를 안 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구강 위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면 그런 거에 의해서 악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흡연이고요. 결국은 집에서 뺀다는 게 이제 보통 뭐 면봉이라던가 깨끗하지 못한 기구를 가지고 주변을 눌러가지고서 이렇게 압출하듯이 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반복해서 주변을 누르고 안에를 후비고 그러면 그 안에가 좀 넓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에서 피지를 자꾸 짰더니 안에 넓어져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낀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구멍이 점점점 커지면 지금은 개운해도 결석이 더 끼게 될 수 있고 더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결석이 아니라 뭐 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껴서 밥풀이 낀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깨끗하지 못한 걸로 편도를 자극하는 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통 병원에 오면 뭐 소독된 기구를 이용해서 누른다거나 아니면 석션 같은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니까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면봉 같은 걸로 편도 안에 있는 호흡을 후비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도 결석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한다 그러면은 한 뭐 2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주파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편도 부분을 일부적으로 절제한다거나 아니면 통째로 완전히 편도를 띈다거나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환자한테 부분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큰 구멍이 있고 근데 그 위쪽으로 약간 살이 자라 있어서 입구가 작아서 안에 뭐가 자꾸 쌓이는 경우라 그 입구를 넓혀주면 아예 거기에 뭐가 쌓이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 뭐 고주파를 이용한다거나 레이저를 이용한다거나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편도 결석 때문에 편도 수술하신 분 중에 레이저로 부분 절제를 7번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런 일부 구멍의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부분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틈이 남아있으면 결석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편도 결석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거는 편도를 떼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 안쪽을 각을 해야 사실 편도에 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 앞에 우리가 물량치 하듯이 그냥 앞만 각을 하는 건 사실 편도 주변에 있는 잔여물을 씻어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식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모든 게 편도에 끼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래도 탈락한 세포라던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덜 끼게 하시려면 고개 완전히 뒤로 젖혀서 목을 각을 하듯이 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젖힌다고 한 상태에서도 고개를 젖히면 아무래도 이제 뒤로 들어가겠죠. 근데 뒤로 들어가도 여기 내가 공기를 가진 상태에서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넘어가기 일보 직전 상태. 물론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삼키면 안 되는 가글액을 갖고 할 때는 이렇게 너무 넘기기 직전 상태까지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냥 물 가지고 가글 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뒤로 좀 젖혀서 삼켜지기 조금 직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거품 내듯이 가글 하면 그게 그냥 입 안에 이렇게 우물우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만 헹궈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뒤를 닦아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물리적으로 쌓이는 부분이고 물론 가글액들 중에도 항균력이 있는 것들도 있고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편도 결석이라는 건 그 홈에 결국 뭐가 퇴적돼서 쌓이는 거라서 그냥 적당한 압력을 줘서 헹궈내기만 하면 가글 종류랑 상관없이 제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꼭 제품을 사용해서 가글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목 뒤쪽만 충분히 가글할 수 있으면 결석이 쌓이는 거를 100% 예방은 할 수 없습니다. 입구가 안쪽보다 좁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차오르는 것들은 가글한다고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벌어져 있는 입구에 의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끼는 것들은 가글 그렇게 하시면 쌓이는 빈도가 확실히 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가글은 수시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매 식사하시고 양치한 다음에 마무리할 때 물로 헹구실 때 그냥 한 번 정도는 고개 뒤로 젖혀서 목 안쪽까지 하고 뱉어내시면 제 생각에 그렇게 뱉어냈을 때 양치를 하고 뱉는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입 뒤쪽까지는 양치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훨씬 더 세척이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치하실 때마다 그냥 한 번 뒤로 젖혀서 가글하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 위생 상태가 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편도염이 자주 생기면 적당히 치료받는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게 정말 상당히 안 좋으니까 담배는 가급적이면 안 피시는 게 그거 말고도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담배는 안 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려드린 것처럼 가글을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00%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방의 한계는 있습니다. 내가 입냄새와 이물감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이 100% 편도 결석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충분히 내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수술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드셔보셔서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도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2차적인 옵션으로 편도를 제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꾸 안에서 이렇게 후비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셔서 충분히 문제가 될 정도의 수견이면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신 다음에 내가 그만큼 불편하면 편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만이
편도 결석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